안녕하세요. 어문전 월드컵 장은진, 박혜영입니다. 어문전 5번째 주제는 듀오입니다. 민땡사TV 세문전 월드컵에도 듀오 특집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연애의 듀오, 결혼의 듀오 빼고 사랑과 우정, 애증의 현관. 정말 궁금했어요. 그쵸. 네. 로 이제 세계문학에서 듀오를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동화에서 환상의 짝꿍, 전설의 베프 듀오를 찾아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바로 친구겠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단짝, 베프 때문에 울고 웃는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삶의 어느 순간 서로에게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벗을 만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마음속에 이미 우승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김여령님의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너무 재밌어. 하긴 너무란 말도 너무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다. 네. 진짜 재밌어가지고. 근데 첫 문장이랑 숨띵작에서 저희가 많이 다뤄서 이번에는 뺐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듀오가 2006년에 김양미님이 찐찐군과 두빵두를 냈는데 찐찐군 두빵두. 네, 이것도 굉장히 잔잔하니 소박하니 저한테는 참 오래 남는 작품이에요. 네, 이게 2006년이라서 시기가 이제 많이, 20년 네.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흔하지 않은 듀오. 약간 순화되었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런 애들이 어딨노? 아, 진짜 이런 애들이 어디 있을까? 뭐 있겠지. 있겠죠. 있겠지. 네. 흔하지 않은 듀오. 13살 우리는과 행운이와 오복이입니다. 하나는 세상 어딘가에서 이제 몰아치는 폭풍에 완전 삐딱할 대로 삐딱해진 여자아이 이야기고, 또 후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13살 우리는부터 볼게요. 작품은 최근에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난 문경민님의 2023년작입니다. 뒷표지에 이름이 좀 있는 현직 선생님들 추천사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 중에 우리 전국모의 보살 회장님. 시부모 회장님은 만만치 않은 삶의 질곡, 그럼에도 힘내어 피어나는 세상의 모든 보리와 루미를 응원하는 이야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3살인 보리랑 루미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단짝 친구입니다. 둘의 아버지들은 같은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이죠. 그런데 최근 보리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부당해고 위기에 놓이게 되고 무슨 사정인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갈등은 깊어만 지고 보리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한편 루미는 친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새엄마와 잘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빠는 회사의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고 새 직장을 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고요. 루미는 엄마가 낳은 쌍둥이 동생들을 무척 예뻐하면서 잘 돌보는데 근데 또 아기들을 돌보는 게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득 보리가 별로 이제 좋을 것 없는 루미가 형편이 궁한데도 여전히 밝고 화목해 보이는 모습에 어떤 부러움, 시샘, 열등감을 이제 느낍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세희라는 학생이 이제 전학을 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엄마더러 엄마도 아닌 게 엄마질한다. 이런 혼잣말도 하고 루미의 쌍둥이 동생한테 이제 레몬을 막 먹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 조카라고 막 소개를 하고 자기 아빠가 이제 고공농성한다고 막 그러면서 대기업을 막 욕하고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보리는 이걸 다 믿어요. 아무튼 그런 행동을 보면서 쟤도 형편이 별로구나 안 좋구나 하는 동질감, 이해. 근데 그럼에도 당당한 모습에 어떤 사이다 같은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세희한테 끌리면서 세희를 따라 나쁜 무리와 이제 어울리게 되고, 이런 불만과 불안이 막 뒤엉킨 그 마음을 루미한테 마구 막 표출을 하죠. 넌 왜 잘 살아? 너희 엄마 아빠 재혼했잖아.
너 새엄마잖아. 근데 왜 아무 문제가 어. 없어? 너 그렇게 잘났어? 너희 아빠는 직업도 없잖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널 보면 비참해. 널 보면 난 찌그러지는 기분이야. 너무 와, 진짜 너무 세다. 아파요. 진짜 보면서 진짜 너무 아팠어요. 어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싶을 정도로 와, 그 네. 막 감정을 막 쏟아내는데 그 보리랑 루미는 끝장이 나죠. 근데 어마어마한 반전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보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몰입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다가도 사실 어떤 미묘한 문제, 감정 차이 같은 걸로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구멍 하나 없이 정말 잘 쓰였어요. 그리고 보리와 루미를 보자면 둘 다 어떤 결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서 오는 동질감, 또 그런 데서 오는 안도감, 그게 서로를 단단하게 하는 어떤 연결고리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차이가 난다고 느끼게 되고, 보리 눈에는 자기가 좀 더 처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균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리가 루미와 친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루미가 좀 안 됐고 안쓰럽고 그래서 좀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호혜적인 그럴 태도로 수도 있죠. 우애를 베푸는 네. 상대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보다 네가 더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안 됐다. 라는 그 현실 자각에서 오는 질투,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미묘한 내적 갈등을 잡아내는 작가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그 과정이 또 이렇게 좀 자연스러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잘 지내다가, 루미랑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두 가지 사건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세희한테 막 끌리게 되고, 근데 루미한테 막 퍼붓고, 다시 화해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좀 큰아이들 싸움을 보는 것 맞아요. 같았는데, 네. 하지만 이 작가의 힘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엮어냈고요. 보리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다. 충분히 이런, 그럴 수- 네, 이해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리가 이제 속상하고 이게 어쩌지 못하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런 답답함을 풀고 싶었는데 이게 제일 만만한 게 루미였을 테고. 루미는 이제 보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좀 안타깝네요. 루미 입장에서. 네. 근데 이 작품에서 사실 보리보다 더 악질적인 캐릭터, 세희가 정말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더 글로리, 저는 사실 보진 않았지만, 각종 뭐 쇼츠와 뭐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연진이 캐릭터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사악하게만 한 이런 맞아요. 애들, 네. 네, 있죠. 있겠죠? 네, 있겠죠. 네. 네, 보리가 이제 세희에게 이제 매력을 느끼는 지점이 나쁜 한테 끌리는. 끌리는 그런 마음인가 싶기도 아, 하고. 그러게요. 네. 근데 세이가 사실은 나쁜 아이지만 사회생활을 잘해요. 아, 자기 참 나름대로. 무섭죠. 네. 네. 거짓말로 자기 포장을 정말 잘해서 약간 소시오패스 같다는 느낌도 주고요. 뭐 자기들은 막 마스크를 쓰면서 신입한테는 버스라고 하고 그걸 영상으로 남기는 그 무리가 있어요. 네. 퍼플 퍼플 마스크라고. 마스크. 네. 그런 약간 교묘한 악랄함이 작품 곳곳에서 이제 세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근데 세이를 가만히 보면 사실 요즘 나쁜 아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집도 잘 살더라고요. 아, 참. 네, 요즘은 그래서 씁쓸하다. 네, 네. 사악한 아이들의 그 배경이 달라진 시대상도 좀 들어간 것 근데 같아요. 착한 애도 그것도 맞아요. 착한 애도 공부 맞아요.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친구랑도 잘 네. 지내고 맞아요. 좀 안타깝네요. 네, 그 세희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가 세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봤는데 세희는 사실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서사가 없어요. 맞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폭풍을 일으키고 또 뿅 사라진 거죠. 저는 이게 작가의 의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작품의 거의 끝에서 루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희를. 어쨌든 세희는 거짓말쟁이였다. 사연이야 있을 수 있어도 그 애가 저지른 일들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말처럼 사실 그 악랄한 사람들, 범죄자한테 서사를 주는 순간 그 범죄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심신미약이니 하면서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피해가게 만드는 일이 사실 좀 많았는데 이런 서사 없는 왜 얘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세희를 통해서 작가가 그런 거를 저는 완전 봉쇄했다고 이제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왜냐면 보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보리의 그렇죠. 서사가 예, 있으니까. 예, 예.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보리와 루미의 사이를 듀오로 보자면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맨날 아쉬운 점이 있어. 네. 듀오라면은 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관계가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리랑 루미 사이는 보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고 퍼붓고 하다가 또 혼자 풀고 해서 이제 약간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둘 사이의 어린 시절 추억도 1학년 때 그 아파트에서 종이 비행기를 막 이렇게 접어서 날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혼난 일화 그거 하나만 딱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둘 사이에 뭔가 알콩달콩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좀 알 수가 없었고 보리를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 루미의 역할이 좀 맞아요. 미약하다는 네. 거죠. 그게 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루미가 보리가 더 힘들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보리를 외면하고 싶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긴 하는데 사실 보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그 부모님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고공농성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간 아빠 그리고 그럼에도 철탑처럼 단단하고 꼿꼿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엄마 때문에 사실 보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모든 불행의 시작도 사실 부모님 때문이었는데 아,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나의 좋은 엄마 아빠로 단단히 버티고 있다는 그 깨달음이 정신을 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미치는 부모님의 영향을 생각하면 그건 사실 뭐 또 당연한 건데 네. 이제 이번 주제인 듀오로 보면 약간 루미의 영향력이 좀 작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외우버버 올려가지고 모릅니다. 신기는 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단짝 친구로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어떤 사건과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생각해보면 어릴 때 친해진 친구는 왜 친해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많잖아요. 있죠. 어떻게 친해졌지? 네.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막 몇 년씩 친하게 지냈지만 둘도 없는 막 존재처럼 지냈지만 작은 일로 또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도 하고 이런 게 그냥 아이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단짝이에요. 흔하지 않은 듀오였는데 그러네. 아, 거의 근데 세희 때문에 세이 때문에 흔하지 않은 듀오. 너무 세가지고. 그쵸, 네. 네, 어쨌든 그만큼 작품이 매력적이고 맞아요. 얘기거리가 굉장히 풍성해서 저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해요. 진짜요, 네. 제가 이제 고교학년을 좀 떠난 지 좀 많이 돼가지고 네, 우리 눈부시게 선생님들께 꼭 한번 애들한테 같이 읽어보라고. 같이 읽어보라고 예, 그 부탁을 네. 했습니다. 네, 좋은 책은 맞습니다. 네, 좋은 그쵸? 책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책은 김중미 님이 쓰신 2018년작 행운이와 오복이입니다. 이게 정말 착한 사람 이야기예요. 정말 착한 사람. 착하기만 하는 네. 제가 근데 착한 남자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예전에 K본부에서 송중기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알아요? 알아요. 아, 봤어요? 보진 않았지만 압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였는데, 그게 원래 타이틀이 착한 남자 해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썼다가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나서 난리. 어떻게 K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시청자들도 난리 나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착한 남자. 그게 계속 생각나시는군요. 그게 생각나요. 네. 아무튼 네. 송중기는 아니지만 착한 남자 행운이 이제 오복이는 차복이 설화를 가져와서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은 다른 이의 복을 빌려온 것이며 그 복을 남과 같이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따뜻하고 또 날카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행운이는 아빠가 하던 치킨집이 망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별거를 하면서 아빠와 이제 엄마와는 이제 떨어져 살게 되고 아빠와 함께 허름한 동네로 이사를 옵니다. 행운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파트 크기나 브랜드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렇게 막 편을 갈라서 노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행운이는 학교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급식충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오복이를 감싸고 선뜻 짝도 되어주는 아이입니다. 근데 사실 오복이는 연락처도 모르는 아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을 잃고 뭐 쓰레기 봉투도 공짜로 못 받고 다달이 나오는 돈도 못 받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이제 씻지도 못하고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지랖퍼 수근지심이 많은 이 착한 사람 행운이 아빠가 오복이네가 다시 기초수급권을 탈 수 있게 또 도와주고 할머니가 쓰러져서 혼자 남게 된 오복이를 심지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빠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행운이가 오복이를 씻기기도 샤워도 시키고 공부도 도와주고 또 이제 옛 이야기를 오복이가 잘 이렇게 풀어내는데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런 재주를 또 발견해서 예술제에 또 멋지게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고로 이제 입원한 아빠의 병문안을 갔다가 잠이 든 행운이가 저승차사의 잘못으로 옥황상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의 인생, 오복이와 착한 동네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김중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착한 이야기입니다. 네, 김중일만이 할 수 있는 네, 진짜 진짜요. 맞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제가 사서 봤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가난한 이야기는 이제 차치하고 근데 이렇게 착한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아까 우리 13살 우리 애는 정말 다 매운맛. 그죠. 정말 세죠, 계속. 강렬한 캐릭터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감정을 막 휘젓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와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쏙 빠져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서로 복이 된다는 사이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좋아할까 싶은데 근데 그게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더군다나 필요하죠. 우리 지금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이런 착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정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이 착한 행운이가 오복이를 거의 키웠어요. 키웠어. 인간을 만들었지. 맞아요. 거의 돌봄을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오복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맞아요. 친구예요. 네. 근데 지금 오복이는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 무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운 게 맞죠? 키웠어요, 네. 진짜. 근데 오복이는 그럼 행운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운이는 오복이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은 걸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행운이가 오복이 공부를 이제 도와주면서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밌다는 걸 알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뭐 공부도 노는 것도 사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있다. 정말 착하네. 네,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이제 행운이는 오복이 덕에 자기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되게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운이가 너랑 친구가 돼서 정말 좋아. 오복이 네가 복덩이야. 그 전에 안 행복했던 건 아닌데 그때는 더 바쁘고 불안했어. 엄마도 진짜 행복을 알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제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행운이는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좋다는 거를 일찍 깨달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복이죠. 큰 복이죠. 네. 네. 이게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맞아요. 행운이 복이 이걸 찾아낸 우리가 더 대단해. 자화자찬. 근데 사실 행운이도 행운이지만 행운이 아빠도 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행운이 아빠는 진짜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공부는 잘했지만 현실 감각이 완전 제로고 제가 행운이 엄마라도 당장 헤어질 것 같거든요. 저 지금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데. 안 돼. 헤어지자 소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복이 올 거야. 네, 말했네. 올 겁니다.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행운이 아빠는 이 오복인의 기초 수급권만 찾아주는 게 아니고 이 동네에 장애인 청년들이 살 집도 알아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부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늘 전화를 하는 울면서 막 그런 아빠예요. 네, 어쨌든
이 행운이 아빠 캐릭터는 이 김중미가 작품 속에서 이제 사회제도나 이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허점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우리 사회제도의 어떤 허점을 개인의 선의로 이제 메우는 인물인데, 근데 사실 자기 앞가림을 너무 안 하는데 이야기 끝에 그 아빠가 하는 푸드트럭이 잘 돼가지고 하늘에 쌓은 그 공덕을 드디어 돌아왔다. 봤죠. 예. 네. 그 김중미 작가가 이 행운이 아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 제도의 개선을 이제 역설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런 선의, 개인의 선한 삶,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다시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옛 이야기를 읽는 쾌감 중에 하나가, 옛 이야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이잖아요. 징악이 징악. 그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이제 네. 받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벌 받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를 괴롭히는 한결이라는 아이가 있기는 한데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행운이 친구 병일이도 오복이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처음에 벌 받는 악인이 너무 없어서 이야기가 좀 재미가 없었나? 그게 아쉽나?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했던 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벌을 안 받아서 너무 아쉽나? 라고 돌아봤을 때, 근데 벌 받는 악인이 있는 게 사실은 더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세상 충격적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슬프다. 하지만 행운이 아빠나 행운이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행운이랑 오복이가 한결이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보듬을 수 있을까에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권선징악이 아니어도 악인이 벌을 받든 안 받든 사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에 좀 더 중심을 잡는 게 좋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한테 복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막,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 착하기만 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근데 작가의 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착하기만 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네. 근데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실에 오복이가 오복이 많죠. 같은 친구가 있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그런 현실에 있는 오복이를 행운이처럼 보듬는 사회제도,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친구들, 선생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훈훈하네. 네, 그럼 훈훈한 작품입니다. 결승전에 오른 작품은 이렇게 훈훈하니까 행운이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인생을 바꿔주는 그거 정말 듀오잖아요. 크죠. 네. 그래서 사실 행운이는 어떤 불안감, 그 불행감에서 삶의 방향을 찾았고, 오복이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오복이의 삶이 진짜 바뀌었죠. 확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찾고, 친구도 생기고,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그냥 좀 삶이 편안해진 것도 있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 있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근데 이제 13살 우리는도 작품 자체로 보면 진짜 흡입력이 강한데,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듀오니까 그래서 이제 막 보리가 막 이런 감정의 막 폭풍을 겪을 때 결정적인 계기는 부모님한테서 왔었고, 그리고 또 루미가 물론 이제 묵묵하게 이 보리를 기다려주고 외면하지 않으려고 해서 용기를 내서 화해를 하긴 했지만, 그 보리의 마음에는 엄마의 꿋꿋함이 사실은 더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컸죠. 네. 그래서 듀오의 입장에서는 듀오 입장에서는 행운이와 오복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 역시 저도 동감합니다. 네, 서로에게 복이 되는. 우리 사이도 그랬으면 좋겠네. 되고 있죠. 그렇구나. 아닌가? 이보다 더 완벽한 듀오는 없다. 행운이와 오복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는 흔한 듀오. 이런 애들 많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아이들의 보통 이야기입니다. 뭐 격렬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투닥투닥, 뭐 알콩달콩. 하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큰 고민도 될 수 있는 그런 보통 나날의 이야기. 고래가 뛰는 이유와 슬플 땐 매운 떡볶이입니다. 고래가 뛰는 이유 먼저 볼게요. 고래가 뛰는 이유는 일상적인 삶에서 아이들의 갈등과 성장의 심리를 잔잔하게 그리는 최남희 작가의 2014년작입니다.
여기 중심이 되는 듀오는 원섭이와 도영인데요. 이 말고도 오래된 듀오, 동네 책방 할아버지와 이발소 김 할아버지의 사연이 얽힌 더블 듀오의 이야기입니다. 원섭이와 도영이는 철전지 원수지간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건 푸름이라는 친구하고의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푸름이가 자기 아빠가 찍었다는 고래 동영상을 도영이는 이제 이게 거짓말이야. 너희 아빠가 찍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중에 푸름이 아빠의 유품인 카메라가 이제 부서지게 돼요. 근데 이 일로 푸름이가 전학을 가고 원섭이는 그게 이제 자기 때문이라고 이제 푸름이한테 이제 계속 사과 메일을 보내는데 푸름이는 응답이 이제 없죠. 어느 날 원섭이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동네에 소문난 대마왕 헌책방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다치게 합니다. 근데 그 벌로 책방 일을 이제 거들게 돼요. 근데 책방에까지 도영이가 따라와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이제 붙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한테 딱 걸려가지고 도영이도 책방 일을 하게 되는데 둘이 이제 뭐 티격태격 사고만 치니까 그 책방 일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연장돼가지고 이러다간 도저히 일을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얘네들이 책방 문을 닫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원섭이와 도영이가 이제 책방 할아버지와 이발킴 할아버지의 오래되고 진득한 우정에 이제 얽혀 들어가죠. 네, 사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갔어요. 네. 초반에.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게 본격적인 사건은 사실 책방 청소부터인데 그 앞에까지가 좀 내용이 길고 막 첫 장에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봉우가 막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고 봉우는 이제 이 원섭이하고 친한 친구인데 도영이한테 늘 이렇게 까불고 당하고 이런 친구예요. 네. 뭐 봉우도 나오고 원섭이네를 막 제 집처럼 드나드는 명은이 누나라는 캐릭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푸름이도 나오고 그래서 이 주변 인물들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됐는데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한 얘기가 뭐 푸르미의 고래라든가 아니면 명은이 얘기를 빼고 할아버지들 사이나 원섭이나 도영이 사이만 해도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평범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큰 사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건 진짜 신기했습니다. 네, 좀 재밌었고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어쨌든 장편 동화로 쓸 수 있는 게 끝까지 작가의 어쨌든 써냈죠.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래된 듀오 이제 책방 할아버지와 이발킴 할아버지가 이제 겉으로는 원섭이하고 도영이하고 이제 비슷한데 맨날 철전지 원수처럼 이제 싸우는 모습이요. 근데 두 노인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죽기 직전에 꼭 봐야만 하는 친구 사이였고 또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뭔가 사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였거든요. 근데 원섭이 도영이 티격태격 싸우고 구준일하면서 정드는 모습이 할아버지들과 닮았지만 사실 원섭이가 진정으로 이게 친구 사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었던 친구는 이게 거짓말을 한 푸름이에요. 어쩌면 원섭이 푸름이 듀오도 뭐 그럴듯한 이제 그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둘 사이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네. 제 입장만으로 이제 친구를 생각했던 원섭이가 이제 푸름이와 이제 할아버지 커플들을 이제 겪으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커지고 저는 그게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 푸름이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깨알같이 찾아내. 근데 힘들다. 도영이는 왜? 네. 도영이랑 듀오잖아요. 싸우면서 정들잖아요. 그것도 맞죠. 네,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이게 도영이가 맨날 싸우면서 정들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친구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요즘 애들은 갈등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싸움 경험이 이제 별로 없죠. 예, 도영이 원섭이가 되게 이제 주먹 다짐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고스란히 나오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장면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됐고 또
이제 신고도 그죠. 자주 하는 편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뜯어 말리게 되니까. 정들라고 이제 싸우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아이러니인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왜 제목이 고래가 뛰는 이유인가? 굳이 고래가 나와야 되나? 그쵸.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보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고래가 왜 뛰는지가 안 나와요, 책에. 그래서 왜 뛰는데? 하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고래가 뛰는 이유는 숨을 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찾아보자면, 왜 고래가 뛰는 이유라고 했을까? 네. 를 뭐 이렇게 좀 고민해보자면. 고민을 했죠. 네, 고민을 했죠. 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처지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같지만 하나씩 결손이 있는데요. 특히 도영이가 자세하게는 도영이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가족에 관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결혼은 단체 불행버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명은이 캐릭터도 네, 진짜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해. 저 끝까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정황상 아빠하고만 사는 것 같은데 명은이는 원섭이네 집에 제 집처럼 막 드나들고 원섭이 형 한섭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또 한섭이랑은 별로 안 친하고 원섭이랑 더 이렇게 남매처럼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원섭이 할머니 그런 그 생일 잔치 때 자기도 이제 가족 사진에 이렇게 넌 빠져. 찍으려고 했는데 빠지라고 한 소리를 듣고 또 좀 막 울적해하고 또 뭐 원섭이랑 도영이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강원도에 갈 때 보호자 역할로 따라가는데 아니,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 것 보호자가 맞나? 같은데 보호자가 될 리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약간 좀 특이한 특이한. 캐릭터였고요. 또 원섭이 부모님은 주말 부부고 뭐 원섭이 엄마는 책방 할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굳이 벌을 원섭이를, 시키고. 예. 그리고 또 한섭이는 현아인 한섭이는 거의 말이 거의 없는 맹혈한처럼 막 표현되고 이발킴 할아버지도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버린 사연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가진 어떤 이 갑갑함, 이 숨쉬기 어려움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고래처럼 억지 춘향이 뭐야 이거 지금.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합시다. 네. 못 참았다. 친구 사이에서 가족 관계에서 답답하고 속상한데 어딘가 털어놓을 데 없는 아이들이 숨쉬는 고래처럼 뛰어오르라고 그렇게 자라나라고 응원하는 이야기라고 좋아요. 합시다. 네, 응원하는 이야기 네, 맞죠? 네. 네,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네, 다음 흔한 듀오 자음 작품은 강정현님의 2011년작 슬플 땐 매운 떡볶이입니다. 고래가 뛰는 이유가 남자아이들의 이 티격태격하고 투닥투닥하는 이야기라면 이 작품은 여자아이들의 알콩달콩 달콤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괄괄한 사나와 공주병 소리는 같은 아파트 위아랫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공부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한 단짝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하고만 사는 사나와 신체 장애가 있는 소리에게 사실 이런 결손이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둘은 누구보다 즐겁게, 재미있게, 또 엉뚱하고 씩씩하게 갖가지 일을 벌입니다. 사나가 모는 자전거에 소리를 태우고 시간을 재면서 등교하기, 뭐 잠옷 파티, 사나 머리로 미용사 실습하기, 뭐 처음 생리를 하는 사나를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리 아빠가 부산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둘이 뜻밖의 이별을 맞이합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는 없으니까 이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면서 펑펑 울고 부모님 몰래 기차 여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나와 소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베프로 지낸 이야기입니다. 아, 네. 여자아이 단짝이라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전형적인 그 듀오라고 생각하는데요. 달콤합니다. 굉장히 진짜요? 재밌고. 네. 네. 진짜 별거 아닌데 의외로 이게 재밌어요. 제가 여자아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서 그쵸. 감정을. 네, 네. 둘 사이에 갈등이 하나 없이 네, 여자아이들이 겪을 법한 그런 일상을 앞에서 이제 고래가 뛰는 이유에 좀 견줘보면 좀 군더더기가 좀 없이 딱 둘만의 사연으로 되게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6학년인데 얘들이 근데 6학년이라고 보기에는 좀 유치한 것도 같아서
4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것 네, 같아요. 중학년 네. 아이들의 로망을 많아요. 채워주는 예. 네, 단짝에 대한 로망을 채워주는 이야기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단짝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로망, 판타지를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그래, 지금 판타지는 지금 단짝과 함께. 네, 그래서 아주 슥슥 잘 넘어갔습니다. 아유, 그 단짝 지금 어딨니? 모르겠네. 저는 또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게 두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대등했어요. 그 두 집 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엄마 아빠 그 형편도 이제 보통이고 사나는 한부모, 소리는 이제 다리에 장애가 있죠. 근데 그런 결손이 크게 막 약점이 된다거나 감정을 흔드는 요소가 되진 않아요. 근데 소리가 사나에게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의지하지도 않고, 근데 사나가 이제 못하는 어떤 또렷한 말솜씨, 당당한 태도, 근데 그런 멋진 인상도 주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고 좀 불편한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두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는 네네. 느낌이었습니다. 네, 소리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새 친구를 사귀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사나에겐 새 친구가 생겨요. 맞아요. 이런 놀라운. 근데 베프는 한 명이어야 하나? 이렇게 한 명이어야 한다면 너랑 못해 라고 말하는 장면도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제 아이들 중에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베프는 감정적으로는 되게 한 명 같은데 나는 은진이랑도 베프하고 싶어. 난 선주랑도 베프하고 싶어. 근데 한 명이어야 되네. 어떡하지? 이렇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좀 생각이 나서 베프는 맞아요.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돼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좀 2011년작이니까 좀 시간이 오래됐죠. 흘렀잖아요. 네. 네. 한물 지나가는 그 유행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장애인을 애자라고 한다거나 뭐 조폭 마누라. 왜 전지적이야? 그 약간 대명사였죠 한때. 네. 아. 키 크고 이렇게 좀 거신, 거신, 여자아이들을 거센, 거센, 거신간에 사투리 맞죠? 맞아. 그리고 뭐 공주병 이런 것도 공주병이란 말도 요즘엔 잘 안 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이후 작품을 다루는데 이게 딱 201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후보자 고를 때 한번 생각을 연도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해봐야 네. 되겠다. 네, 이렇게 흔한 듀오 두 편을 봤는데 결승작에 오를 거는? 저는 떡볶이. 떡볶이. 네. 일단 떡볶이가 이제 이 여자아이들의 로망을 채워주는 것과 더불어 이제 고래가 뛰는 이유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초반에 안 읽히는 것도 그랬고 제목을 저희는 사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하거나 아니면 주인공 듀오에게 더 집중을 했으면 훨씬 재미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 주변 인물의 서사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력이 계속 좀 흐트러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책방 할아버지의 책방이 진짜 허무하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서점이나 책방이 아니면 안 판다, 헌책방이 아니면 안 판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속여서 서점 할 거라고 속이고 거기 치킨집이 생겨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책방을 애지중지하고 막 그 서사가 나오잖아요. 책방을 아끼는 서사가 그쵸. 막 나오는데 지하실에 보물처럼 보물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 같으면 왜 우리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책방에 집착을 했나. 물론 인생이 원래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고래보다 이제 떡볶이인데 떡볶이 사연이 정말 별거 아닌 일상이고 그러니까 고래보다 더 별거 아닌 맞아요, 일상이고 그 보통 삶을 즐겁게 같이 하는 친구라는 점에서 내 옆에 흔한 친구를 더 소중하게 만든달까? 뭐 그렇지만 맞아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네. 떡볶이를 누가 이깁니까? 맞네요. 네.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좋다. 우리는 안 슬픈데. 안 매운 떡볶이 먹어야 되겠다. 알지. 아니야? 기쁠 땐 떡볶이죠. 그래요? 몰라. 좋은 말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슬플 땐 매운 떡볶이. 결승 진출! 네, 듀오 결승. 흔하지 않은 듀오, 행운이와 오목이 대 흔한 듀오, 슬플 땐 매운 떡볶이입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착하네요. 너무 착하네요. 근데 판타지다, 판타지. 진짜. 이게 저는 어차피 착한 이야기라면 진짜 더 착한 이야기.
행운이와 오복이에 걸겠습니다. 희망을 주죠. 무슨 희망이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 뭐야? 맞잖아요. 지금 우리 오복이도 죽으라는 법은 죽으란 없어. 법은 없어. 아빠도 죽으란 법은 없었네. 어.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살짝 드는데 근데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가 이게 제가 처음엔 재미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읽었을 때 더 큰 감동이었을까? 분석해 주세요. 우리가 13살 우리 눈을 읽어서 아, 그런가? 정화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3살 우리는 보면서 이게 현실이야 라고 우리가 어쨌든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너무 거칠지만. 근데 정신적으로 저 굉장히 소모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읽을 때 너무 거칠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리고 막 더글로리 이런 작품 볼 때도 네, 그렇죠. 재미가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받는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행운이와 오복이처럼 이런 착한 얘기는 좀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복이가 너무 진짜 있는 너무 찐이야? 그러니까 저를 스쳐간 오복이들이 사실은 좀 생각이 나서 아, 정말요? 짠한 은지님은 부분이 그런 있어요. 오복이 많이 만났습니까? 있었죠. 첫 학교, 두 번째 학교에서 꽤 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렇게 짠한데도 재밌는 이유는? 김중미의 힘이다. 설명이 안 아, 되네요. 왜냐면 설명이 안 된다. 네. 근데 김중미의 힘이라는 게 가장 큰 설명이다. 적확한 설명이다. 저는 맞긴 맞지만, 이 이야기, 인생이 바뀌어서 착한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찐한, 맞아요. 착한 이야기. 착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플 땐 매운 떡볶이 이 작품이 두 친구가 어려서부터 친구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뭐 둘이 사는 곳도 똑같고 같은 유치원 나오고 같은 학교 이런 상황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그쵸? 친구라면 네. 행운이와 오복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만난 벗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로 선택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좀 행운이 의지로 오복이를 어쨌든 행운이가 먼저 다가가서 이제 사귀게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우정이. 그렇네요. 그런가요? 저 설득됐습니다. 네, 완전 설득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승이 이제 결정이 났네요. 네. 어문전 월드컵 듀오편의 우승은 행운이와 오복이입니다. 자, 이렇게 듀오까지 해보았는데 오늘의 소감. 착한 이야기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서로에게 좋은 듀오가 있기를 또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슬플 때 매운 떡볶이를 보면서 정말 간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듀오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쨌든 의지할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게 행운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행운이고 네, 그런 친구를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인생에서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사실 교실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한 아이들이 한둘이 늘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사교성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려고 애를 쓰고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억지로 했는데, 물론 그런 노력도 선생님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긴 인생 가운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언젠가 정말 마음에 이제 맞는 서로 의지가 되는 친구를 한 사람은 그래도 만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은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그걸 회복 탄력성? 이런 걸 좀 더 길러주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담임을 계속 하셔야겠는데요?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학교 가세요. 위대한 학교로 갈래.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어문전 월드컵 5편, 듀오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주제로 10편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